안녕하세요. 버네티브 운영자 NCS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9번째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영업 신고 담당 부서가 보관 중인 사업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죠? 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과태료 부과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정부 주체한테 혹은 사업자한테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죠, 그죠? 예, 뭐 그러면 동의할 테니까 과태료 부과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정부 주체 동의 없이 그냥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되겠죠. 예, 그러려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은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 법률을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법률을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중앙 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세무 업무라든지 뭐 환경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근거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9번째에 해당 사항도 이렇게 무슨 법률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가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그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표준 해석례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론 유사한 사례를 벗어난 부분에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지방자치단체 경관디자인과가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영업신고 담당 부서, 여기서는 이제 보건정책과 이렇게 해서 좀 부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집하는 사업자 개인정보, 여기는 사업자 개인정보로 표현하는 게 좀 사업자 정보라고 보면 되겠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됐나요? 예, 순수한 자연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과연 개인정보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개인정보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개인정보를 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명이나 주소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죠. 거기서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를 대표하는 정보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순수한 개인으로 예를 들어 천사기업이다. 천사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홍길동, 그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사업자 주소 뭐 어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업자를 대표하는 그런 정보로서의 개인정보로 보지 그것이 순수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 정보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닌 별도의 자연인으로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똑같은 정보가 있다 이러면 그건 개인정보로 볼 수 있겠죠.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그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 물법 5개 광고 물법을 위반한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부서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사업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하부 조직 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겠죠. 같은 개인정보, 예를 들어 뭐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이런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 내에서 그 수집 목적이 이제 달리 하고 있죠. 그 수집 목적이 다른 하부 조직 간의 그 다른 부서 간의 개인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17조는 목적 내가 되고 18조는 목적의 이용이나 3자 제공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8조 2항 제2호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정부 주체 또는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앞에 있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앞에 5개의 광고물이나 뭐 이런 식품위생법, 다른 법률에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 외에도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뭐 저는 뭐 각각에 대한 뭐 이런 5개 광고물법,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법, 행위 규제법, 뭐 이런 법률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겠죠. 왜냐하면 관련 업무를 하시는 쪽에서는 해당 이런 근거 법률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실 테니까. 그래서 23조의 행정청에서는 23조에서 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23조에서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 행정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응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지 뭐 공공기관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태료 부과 징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여기서 다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5개 광고물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상으로 이럴 때는 제가 초창기 앞에 개인정보 얘기할 때 다른 법률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수집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다른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집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 그 수집 근거 외에 아닌 다른 법률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법률이라고 하면 그냥 뭐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이제 다른 그냥 여러 가지 1, 2, 3, 4, 5, 6 이런 법률이 있다라고 하면 그 1이 아닌 다른 법률인 2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에서 개인정보법을 수집하는 근거로 되는 법률이 예를 들어 1, 2, 3에 대한 법률이 개인정보법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처리하기 위한 법률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은 1, 2, 3이 아닌 4, 5, 6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법률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여기 수집하기 위한 1, 2에 대해서 1이 아닌 2에 대한 다른 법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법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18조 2항 2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법률은 5개 광고물법 또 식품위생법이 아닌 그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법률이죠. 새로운 법률, 다른 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제 다른 법률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봤더니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 가능하다, 그래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3조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뭐 주민등록번호서부터 주소, 이름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 결정으로 이렇게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 규제법 16조 17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부과 처분을 위해서 행위자의 성명, 주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돼서 성명하고 주소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5개 광고물법 위반자는 5개 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등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2호에 따라서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영업신고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시행령 관련 규제법 시행령에 따라서 15조는 행정청 또는 검사는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자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제가 요거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질서위반 규제법 시행령 15조에 따라서 또 개인정보법 24조 2항 여기 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24조 이렇게 됩니다.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법 24조 2 1항 제1호에 따라서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영업신고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 요번에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자 안에서 다른 처리 부서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수집했었던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가 있는데 A라는 부서에서 수집했던 정보를 B라는 부서에서 제공을 해서 이것을 이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근거는 뭐냐? 이걸 어떻게 표준 해석해 나가는가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한번 살펴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관련 근거법을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업무를 실제 진행하시는 분은 요것을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법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고 요런 순서대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업무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